고객님이 차 안에서 방귀를 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마 이미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서 제네시스 차주가 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뭐 농담을 주고받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간 건데 센터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제네시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문제점 개선에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사안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그냥 곱씹을수록 황당하지 않나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어떻게 고객님 방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가 시트에 배어서 통풍 시트 작동 시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문제가 된 차는 GV80입니다. 일단 이 차주분 주장에 따르면 차를 출고한 이후에 운전석 시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걸 느꼈고 이게 본인 차에서만 나는 냄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악취는 통풍 시트를 작동하면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차주분도 이제 고민을 계속하다가 동호회에 검색을 해보니까 악취 관련 불만 글이 상당히 많았고 그제야 본인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게 된 건데 이걸 듣고 문제를 진단한 센터 직원이 방귀가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 차주분은 너무 모욕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에서 용변을 본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황당하다 이거죠.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차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출고하고 얼마 안 있다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게 있고요. 통풍 시트를 켜면 냄새가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동호회에 여러가지 글이 올라온 걸 보면 차주뿐만 아니라 꽤 여러 명의 차주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방귀가 원인이라면 다른 차종들도 냄새가 나야 하잖아요. 다른 차종이라 함은 벤츠나 BM 같이 아예 다른 브랜드들도 냄새가 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트에 방귀 냄새가 배어서 통풍 시트를 작동할 때 냄새가 나는 거라면 당연히 BM 차주들도 방귀를 낄 텐데 이 차들은 냄새가 안 나고 제네시스에만 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아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차종에서도 시트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차종들이 다른 브랜드 차종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차종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기아는 K8 그리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형 그랜저가 작년 11월에 출시됐잖아요. 진짜 길어봐야 7개월 정도 된 건데 겨우 7개월 된 차 시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랜저랑 K8은 악취도 아니고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걸 대략 정리해보면 통풍 시트 성능, 에르고 모션 시트 소음, 가죽 불량 이런 문제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트 가죽 불량 같은 건 워낙 현대기아차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이 차종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시트 관련 문제란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를 조사해야겠죠. 두 번째는 원인이 대체 뭐냐 이건데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차 그룹에 납품되는 시트의 품질 논란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게 현대 트랜시스라는 회사거든요. 시트에 얼마나 많은 구조물이 들어가나요? 프레임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스펀지나 우레탄, 가죽이나 직물,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시트를 구성하죠. 그래서 시트 납품 원인으로는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면 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조 공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나 재료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재료 관리 아니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자동차 조립과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트 납품 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만약 시트 납품 업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예를 들면 시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이제 이 시트를 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운송 후에는 공장 어딘가에 보관을 할 거고 그런 다음 조립을 거쳐서 차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운송 과정, 예컨대 특정 운송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운송 이후에 공장에서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시트 같은 건 비나 눈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대로 밖에 방치했고 이런 시트가 조립된 차들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관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면 작업자들이 청결하게 조립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든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란 거죠. 왜냐면 이게 이번에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미 판매용 팰리세이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이 당시에 마늘이나 농산물 썩은 냄새, 날카로운 화학 냄새가 진동한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현대차가 내린 결론이 커버에 사용되는 인조 가죽이 제조 공정상 결함이 있어서 일부 차량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헤드레스트 무상 교체 조치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GV80 이전에 G80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왜? 비슷한 문제가 어쨌든 또 발생한 거니까요.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비판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회사 자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문제죠. 시트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시트 공정부터 시작해서 차량 조립 과정까지 모든 걸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똑같은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이게 현대차그룹 차종에서만 발생했다면 이건 자동차의 특성상 발견되는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진짜 서비스센터 직원 말대로 방귀가 문제였다면 다른 차종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방귀를 많이 낀다고 해서 통풍 시트를 오래 쓴다고 해서 악취가 나거나 한 경험을 일단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여러 브랜드의 시승차를 타보잖아요. 시승차는 기자부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돌려 타는 건데 악취가 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타보거나 소유했던 차들도 통풍 시트를 켠다고 악취가 난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회사 차원에서 하루빨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쯤 되면 현대차 서비스센터 대응 매뉴얼을 싹 다 갈아엎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서비스센터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제안했던 내용인데 오늘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꺼내봅니다. 지금도 결국 논란이 된 건 시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도 있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주의 방귀 탓을 하면서 문제가 논란으로 번진 거잖아요. 저는 이쯤 되면 직원들 교육을 싹 다 다시 하고 대응 매뉴얼도 다시 만들고 아예 이 대응 체계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주들은 서비스센터에 이런 말을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알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지. 고객님 정상입니다. 고객님의 방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고객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직원들이 누군가요? 본사 마케팅 팀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나 블루엔즈 직원들이죠. 그러면 고객 응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서비스 센터 아닐까요? 왜냐면 대리점이나 전시장은 고객이 기본적으로 불만보다도 대부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살 차를 미리 구경하거나 계약하러 가는 건데 화가 잔뜩 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서비스센터는 소모품 교환 주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감정이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고객한테 방귀를 뀌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당연히 불만이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비스센터나 블루엔즈 협력 직원들 모두 대응 매뉴얼 교육을 받고 이 매뉴얼도 아예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특성상 본사 개입이 분명 필요할 때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품질이나 결함 문제로 인한 컴플레인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따로 신설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많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현대차그룹 정도면 이런 팀을 구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냥 서비스센터에서 알아서 고쳐서 차를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적 보상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 거면 센터에서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대응 컨트롤 타워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대응도 못할 거면서 정상입니다. 방귀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고객님 이건 저희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본사 컴플레인 센터에 접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연결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고객들이 지금처럼 화를 낸다거나 대응 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트 악취 문제가 단순히 문제를 넘어서 아예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고객 대응 서비스를 물갈이할 때가 됐다는 걸 시사했다고 보고요. 대응 컨트롤 타워에서 신설하는 거 이거 진짜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